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별도의 특강으로다가 이루어지는데 총 40페이지도 안 돼, 그죠? 기껏 해봤자 몇 페이지? 37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뭐 이거 하루 만에 그냥 끝내면 되지. 뭘 더 할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몇 점 정도 목표로 했을까? 공법에 줄이고 최대한 줄인 겁니다.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매 50점 목표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것만 공부해도 50점 맞출 수 있다. 요거 정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락을 맞을 수는 없잖아. 40점대 나와가지고는 절대로 2차 힘들어. 공법이 40점대 나오면 아무리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벅찰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최소한 50점 맞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것만 뽑았고 시험 문제 잘 나는 파트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 있는 것조차도 못 외운다. 심각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빠른 속도로 다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경 바짝 쓰고 해야 돼요. 공법을 하루 만에 끝낸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야.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할 수 있어요.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1페이지에 보시면 국토이계미 용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하죠. 핵심 정리 총 100개로 나눠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죠? 용어정의. 용어정의가 원래는 22개가 있어요. 정확하게 22개였는데 그 22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빼놨죠. 첫 번째 무슨 계획이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차이가 뭘까? 세 가지.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광역계획권이라는 지역 안에서 광역계획권을 먼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 뭐 하려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거. 그렇게 돼 있어.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기 한마디로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시험 문제 났었어요. 옛날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 특식도 시군을 개발, 정비 또는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게다. 그렇게만 딱 잘라놔. 그래도 맞아 틀려. 맞는 말이라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화를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원래 우리 5가지를 했었어. 용기, 도, 정지 이렇게 됐는데 이걸 다시 원래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원래 법조문은 어떻게 돼 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용도지역하고 또 하나 용도지역하고 또 하나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는 걸 어디에다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하라. 두 번째는 그걸 열거해놨어. 뭐라고? 개도시수. 그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의 지정 또는 병에 관한 게 지금 써있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또 네 번째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게. 다섯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6가지 써놨는데 이걸 다시 한번 분류해봐요. 이걸 다시 분석해봐. 어떤 뜻이 나온다? 첫 번째, 마지막에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요거는 나중에 새로 추가 놓는 거야. 근데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건 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 구역의 일종입니다. 개도시수라는 용도구역 속에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따라서 여기다 뭐 집어넣는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여기다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뭐뭐 있다?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도시 수입. 묶어서 뭐라 부른다? 이걸 용도구역이란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1번과 2번을 합쳐버리면 무슨 뜻이 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용도구역이란 세 가지를 지정하라 변경할 때는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할 것.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셋을 묶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묶어서 하나로 이걸 용 이렇게 쓴 거죠. 용 지정 변경은 도시군을 한다.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따로 쓰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는 게 맞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여기
그렇다면 이제 이걸 고까지만 해놓고 이제 분석을 해봐. 첫째는 일정한 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을 수립해서 일정한 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래. 그 지역이 뭐뭐 있죠? 용도지역이 하나 있어요. 용도지구 하나 있어요. 용도구역 있죠. 그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화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정확히 쓰면 용도지역 지정 변경, 용도지구 지정 변경, 용도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원리 들어가니까 윤리 들어가니까 별도로 쓸 필요 없어. 용도구역 지정 변경이 들어가니까 이건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그런 구역 등을 지정 변경하는 건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정한 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이 있죠? 세 가지 사업이 있어. 첫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뭐라 부른다? 그 밑에 나와 있잖아. 용어정에.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바로 여기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 또 무슨 사업이 있죠?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과 관련된 거.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도시군 관리구로 미리 결정해 놓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라. 그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런 사업을 어디다 하겠다고 무슨 계획부터? 도시군 관리부터 결정하랍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셋을 묶어서 한마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다. 그 용어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뭘 말한다? 맨 마지막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셋 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놓고 그걸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다. 용어정이야. 그래서 사업 도시군 관리구를 하는 사업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다? 세 가지 사업이 있다. 그걸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다. 제발 좀 용어적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역 등을 지정하는 건 네 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 가지. 사업과 관련된 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걸 묶어서 한마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다. 아셨죠? 그 다음에 계획과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과 관련된 거. 무슨 계획 수립할 때? 첫째, 이거부터 하죠.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있었죠? 요 수립할 때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하나 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것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따라서 계획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계획이 도시군 관리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야 돼. 지역 등 지정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가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사업이 있고 계획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계획이 있더라. 이것은 다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한다. 결국 저걸 분석해보면 그런 식의 내용이 정리되더라. 그러니까 하나씩 다 정리해놓고 다시 묶어서 그렇게 지역과 관련된 거 네 가지, 그 다음에 지역과 관련된 거 네 가지, 두 번째 사업과 관련된 거 세 가지 사업, 계획과 관련된 거 두 가지 계획. 이렇게 해서 딱딱딱 정리하는 거. 그래야 정확하게 도시관을 수립하는 행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흐트러놨지만은 그렇게 묶어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개념. 거기까지. 자, 두 번째 기반시설이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기반시설은 몇 가지가 있죠? 7가지가 있어 원래. 그런데 방공보, 교환, 공유. 근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3가지만 해도 정리하자. 근데 순서는 거꾸로 정리해. 제일 먼저 뭘 외운다? 환경 기초시설부터 몇 가지 있죠? 환경시설 5가지. 머리점만 떠서 합해, 숲해, 빛 이렇게 그랬어. 합해, 숲해, 빛.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서 피가 빗물이 흐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건위생시설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어. 장사시설, 또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제시설도 시험 문제는 거의 나도 기사하거든. 그럼 방제가 뭐죠?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 그럼 재해를 예방하는 거 대표적인 거 하천 같은 거, 유수지, 저수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방제시설에 속한다. 그 정도는 최소한 기억.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거죠. 자,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잘 정리해야 돼. 제일 먼저 기반시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사업. 하나 올라가는 거, 그 개념 정리가 하나하나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정리하실 것. 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죠?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럼 광역 도시계획 하면 크게 둘로 나눠지죠. 먼저 뭘 지정하고,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두 가지 뭐 한다? 광역 계획권을 먼저 뭐 해놓고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뭐 한다?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광역 계획권 지정, 광역 도시 수립, 이렇게 둘로 나누라 그랬었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광역 계획권 지정하는 걸 어떻게 지정하죠? 둘로 나눠서 지정합니다. 첫째, 어디에 거쳐서 둘 이상의, 어디에 거쳐서 시도에 거쳐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하고? 최고대발 국장이 지정하고, 그죠? 같은 도내에서는, 여기 경기도 내 도내에서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국장과 도지사로 구분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거 모르면 나머지 다 깨지는 겁니다. 따라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어디다 우리 그림국보에서 정리했었죠? 세 군데, 서울특별시, 부천시, 여기 인천시에 거쳐서 장차 이러한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무슨 계획?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싶더라. 그럼 뭐부터 지정한다?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구역을 지정한다. 어디다 지정하죠? 서울하고 부천하고 인천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광역 계획권이라고 하더라. 이 노란 게 바로 광역 계획을 지정하는 거고, 빨간 게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둘로 나눈다. 자, 그런데 같은 도내에서는, 그럼 같은 도내니까 어디죠? 여기 경기도 내에, 여기 전체가 경기도야. 이 경기도 내에 뭐 어떤다? 일정한 무슨 시, 또 무슨 군이 있다면 이렇게를 묶어서 여기다 장차 이러이러한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군데 거쳐서 만들고 싶다. 이게 무슨 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뭘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자. 이거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다 지정한다. 같은 도내에는 시군에다가 광역권을 지정하는 거, 이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자기가 직접 지정한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하고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로 둘로 나눠라. 머릿속에 저게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나온 게 그거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안에서 광역도시에 이 빨간 계획은 누가 수립할래? 구역 지정하는 건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그 안에서 계획은 누가 수립할래? 이거죠? 자, 위에 거부터 국장이 지정해주면 원칙은 누가 이 계획을 수립하죠? 이 빨간 게 광역도시계획. 원래는 국장이 지정하면 원래는 누가 수립해야 돼? 계획 수립은 원칙은 그 밑에 있는 자, 국장 밑에 있는 자가 누구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부천시장 하면 안 돼. 경기도 도지사죠. 부천시는 경기도지사죠. 그럼 누구죠?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지들끼리 뭔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시도사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지들끼리 협의가 안 된대. 시도사끼리 하라고 했더니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죠. 누구한테 올라갑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위에는 국장한테 가가지고, 지정권자한테 가가지고 뭐라죠? 우리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당신이 조정해 주세요. 위에는 국장한테 뭐 들어간다?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다 그랬었죠?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자, 두 번째, 그럼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계획을 수립할까? 지정권자인 누가? 국장이 지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몇 가지 있죠? 두 가지. 첫째, 무슨 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 원래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국장이 지정해주면 이 안에서 누가 수립한다? 시도사들이 수립하라 그랬는데 얘들이 수립한 건 자기들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누구한테 가져간다? 국장한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당신이 지정한 목적에 맞게 우리가 수립했는지 뭐 내주세요? 승인 내주세요. 승인 절차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시 도의사로부터 뭐가 올라오지 않는다? 승인 신청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럼 열받은 누가? 국장이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건 딱 두 가지 사유. 아주 중요한 거죠.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정한 광역권을 지정한 국장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의사하고 지들 둘이 뭔다?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언제 공동으로 수립하죠? 두 가지. 첫째는 시도의사가 뭐 하는 경우? 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수립권자, 시도사가 수립하는 경우,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 두 가지, 국장과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이런 것으로 딱딱딱 이렇게 정리할 것.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정리 안 되면 안 돼. 나중에 문제를 못 풀어. 이렇게 정리 안 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누가 지정하면 이제 이건 누가 지정해 줬죠? 도의사가 광역권을 지정했습니다. 요 계획 누가 수립할까? 원칙은 누가 수립합니까? 밑에 있는 자, 시장, 군수들. 원래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지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때 누굴 찾아간다? 도의사한테 가가지고 뭐죠? 조정 신청. 우리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당신이 조정해 수여하라고 도의사한테 그때는 조정 신청이 들어간다. 자, 두 번째, 예외적으로 이제 지정권자인 누가? 도지사가 뭐 해야 됩니까? 수립하여야 한다가 있고, 여기서 조심해야 돼. 수립할 수 있다가 있고 둘로 나누자. 어떤 때는 수립해야 되죠? 하나밖에 없어. 수립해야 되는 거. 아까 위에는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었어. 그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밑에는 안 그래. 도의사가 수립해야 된다는 건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없어. 두 번째 거와 똑같아.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죠?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해 준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시장 군수로부터 뭐가 올라오지 않는다? 승인 신청이 없더라. 여기 있는 거랑 같은 논리야.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열받은 누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제일 시험 문제에서 잘 나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가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어떤 경우죠? 도지사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시장군수 지들끼리 뭐 했습니까? 협의를 했죠. 그래서 지들끼리 협의한 결과 하겠대 못하겠대, 못하겠다고 협의 결과 나왔어. 그럼 우리 누구 찾아가자? 도의사한테 찾아가서 뭐 해주자? 당신이 수립해 주세요 라고 도의사한테 뭐 들어갔습니까? 요청이 들어가면, 지들끼리 협의해서 요청이 들어가면 그때는 누가 할 수 있다? 그때는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협의한 결과야. 당신이 해주세요? 그러면 도의사 수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도지사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들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까? 예, 첫째는 어떤 경우죠? 그냥 시장, 군수가 뭐 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 여기는 협의란 말이 안 들어가. 여기는 요청. 따라서 위에 협의해서 요청한다고 하고 그냥 요청하고를 정확하게 구분하라. 시험 문제는 항상 최선 영순위. 이건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같이 하자고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해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게 수립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항상 광역도시 계획은 이게 시험 문제 안 난 적이 없습니다. 났다면 이거는 반드시 내게 돼 있어. 정확하게 하나하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수립권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수립 절차가 있죠. 그래서 광역도시에서 수립할 때는 머리점 맞춰서 기공지승 송공열. 발음도 잘 돼요. 그냥 외울 수 있어. 기공지승 송공열. 기공지승 송공열. 제일 먼저 못한다? 기초조사죠. 두 번째 뭐죠? 공청회. 왜 개최합니까?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어서 공청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써놨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듭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뭐죠? 아까 위에서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 도의사 수립해. 그럼 지들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묶어서 뭐라 부른다? 시도의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수립권자에서 빠진 누가 있어? 부천시장 또는 여기 연천군이 있다면 연천군수. 걔들은 수립권자가 아니야. 시도사들이 수립하니까. 그럼 빠진 부천시장 또는 연천군수,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다.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 게 위에 쪽이고, 밑에 쪽은, 밑에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니까 지방자치란 시군의회. 자기들 밑에 그때 의회들 있죠? 그걸 한마디로
군의회 의견 듣는다. 여기는 시장군수 의견 듣는 건 없어. 왜? 지들이 수립권자인데 뭐 지들이 의견을 들어. 여기는 시군 의견을 듣는 거. 이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그럼 지방자치단체 의견 요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는 며칠 의견 제시한다?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셋 다 똑같아. 의견 요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 의견 제시하라?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승인받는 건 아까 했죠? 누구한테 승인받죠? 시도의사는 국장한테 가서 받고 시장군수는 도의사한테 가서 승인받아라. 이건 기본적인 거. 그러면 승인 내준 사실을 송부합니다. 누구한테 송부하죠? 국장은 승인 내주고 나서 지랑 협의했던 아까 승인 내주기 위해서 협의했던 그 관계 중앙행정의장하고 또 하나 승인 시청을은 시도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협의한 행정위원회장하고 승인 시청을은 시장군수에게 송부합니다. 그럼 송부받은 시도사 시장군수가 뭐하고 지들이 공고하고 사람들한테 와서 보세요 라고 며칠 이상 30일 이상 열람시켜야 된다. 그래서 절차들이 참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이놈 개떡 같은 절차들이 오는 거. 시험 문제에서 집을 안 냈으면 좋겠어. 절차만 빼버려도 공법의 50%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사실은 절차만 외우지 않아도. 근데 옛날에는 절차를 안 냈었어요. 왜? 우리가 절차까지 외울 일은 없잖아. 수립하는 새끼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왜 우리가 그 절차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고. 근데 요새는 절차를 자꾸 내려고 그래. 왜 내려고 하죠? 불합격시키려고.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안 내던 걸 자꾸 내고 있어, 그런 걸. 그래서 조금 벅차지만 외울 수 있는 데까지는 이 절차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또 몇 가지 정리해요. 첫 번째,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죠?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거니까 누가 해야 돼? 자기 관역에 장들이 수립합니다. 여기 앞에 뭐가 붙는다? ONLY가 붙었어. 오직 관역에 장들만 수립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첫 번째고.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하고는 어떤 게 상위계획이죠? 광역도시가 상위계획이야. 따라서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렇게 해보라 그랬었어. 자, 두 번째. 누가 수립한다? 오직 관역의장. 여기는 누구는 없어? 국장은 없어요. 시험 문제 한번 내볼까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야. 국가계획과 관련되라면 맨날 어디서 주소들은 국장만 튀어나오면 안 돼. 여기는 오직 관역의 장들만 수립하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도 누구만 수립해야 돼? 그땐 누가? 관역의 장들만이지 절대 여기는 국장 이런 게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자, 두 번째. 어디다 수립하죠? 수립 대상지요. 원래는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수립권자니까 관역에서 수립해야 된다.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에서 수립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시, 군, 넷이야. 수립권자가 누구랬죠? 다시 써봐.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렇게 수립하죠. 그 중에 어디서는 시, 군 중에서만 시골죠. 조그만 지역, 시군 지역에서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 두 군데 있더라. 수립 엑스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몇 군데? 두 군데.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중에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특광, 특시, 특도는 반드시 수립하라는 얘기야. 수립 안 하는 경우 없어. 시군 중에서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두 군데.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두 번째, 자기의 관할구역. 여기 남양주시 전부에 이미 뭐가 수립돼 있고 광역 도시에 수립돼서 일부만 하면 돼. 관할구역 전부에 이미 남양주시 전부에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고 그 광역도시의 내용 속에 뭐 들어있어? 남양주시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다 들어가 있대. 거기에 따라서 그때는 기본계획을 따로 수립한다? 그냥 광역도시로 그냥 가자. 광역도시 그냥 가는 거야. 기본계획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할구역 전부에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광역도시의 내용 속에 뭐 들어있어?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속에 이 기본계획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항상 자기 관할구역에서만 수립할까? 아니요. 어디서 수립할 수 있어?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럼 인접한 구역을 포함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접한 관악의 조항과 뭐 해야 돼? 미리 협의해야 돼요. 만약 남한주시를 수립하면서 옆에 있는 구리시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 구리시장하고 뭐 해야 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자기 관악에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악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인접한 관악의 조항과 미리 뭐는 해야 된다? 협의라는 건 거치라라는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립 대상지요. 그럼 이때 수립하는 절차 이건 머리자만 따서 어떻게 하죠? 기, 공, 지, 그 다음에 확승, 송, 공, 열 이렇게 오라 그래서 기공지, 확승, 송, 공, 열 이때 확정 절차하고 승인 절차가 제일 중요해요. 앞에부터 보죠. 첫 번째 기초수사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기초수사할 때 거기 우리 책에 보면 기초수사할 때 뭐래?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라고 했죠. 이걸 언제 했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얘기야.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이 여기야. 도시 위반일. 도시군 기본계획을 위반하는 날이 언제라? 요 날이 위반입니다. 위반일 몇 년 전? 5년 내에. 그로부터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그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뭘 했었습니까? 여기서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거쳤다면 굳이 요 위반할 때 다시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거쳐야 된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림이 그렇듯이야.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요 사이에서 이미 토지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거쳤다면 따로 요 위반할 때 또 한 번 거친다? 그때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여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기초조사 제일 중요한 거고 아까 공청회는 왜 한다 그랬죠? 광역도시가 똑같아. 공청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공천 개최된다. 그거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악구의 장들이 수립하니까 자기 관악구에게 뭐가 있죠? 각각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각각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확정 절차하고 승인 절차가 제일 중요하죠. 이때 확정은 누가 하는 거죠? 특광, 특시, 특도 요 중간 대방이 수립한 건 확정 절차로 가고 쫄따구에 누가 수립한 거? 시장 운수가 수립한 거 이것만 뭐로 간다? 승인 절차로 간다. 여기서 확정 절차하고 승인 절차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중간 대방들은 자기들은 확정 절차할 때 뭐 거치죠?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이때 협의는 누구랑 협의하죠?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협의하는데 여기 누가 들어있다? 국장 포함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할 때 국장하고도 협의하라지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하면 틀린다. 따라서 도시군 기분에서는 국장은 절대 승인권자가 될 수 없고 그냥 협의권자만 된다. 협의 대상자만 된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확정 절차 거칠 때 행정위원회 장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도계위 근데 이때 국장하고도 협의라는 절차지 국장한테 승인받아라 하면 틀린다. 그럼 승인은 누구만 받는다?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도의사에게 승인받는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시장 군수만 도의사한테 승인받지 특광 특시 특도는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아니다. 뭐하라? 협의하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송부, 공고, 열람은 그냥 정리하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요거 5년마다 뭐가 있죠? 타당성 검토 있어요. 거기 보시니까 자료에 보니까 우리 공법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것만 거기다 정리해놨어. 뭐만 5년마다 한대. 첫째,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어. 일정한 경험. 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기본방침, 기본계획 둘 다 마찬가지고 또 하나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렇게는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는 공법의 내용들 거기까지죠. 자 이제 핵심 내용 4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이제 무슨 계획은 끝났고 광역도시계획 끝났고 도시군 기본계획 끝났고 이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넘어가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첫 번째 크게 두루 나눠지죠. 첫째는 수립과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한 거 있다? 수립 절차와 관련된 게 있고 수립 내용과 관련된 게 있어요. 크게 둘로 나눠져. 수립 절차, 수립 내용으로 나눠지죠. 이때 수립하는 절차로서는 무슨 절차가 있죠?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와 그걸 확정짓는 결정 절차 이렇게 둘로 나누자. 입안 절차, 결정 절차 둘로 나눠집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입안하지? 입안권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도시군 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합니까? 자기 아까 뭐랬어?
도시군 관리계획은 한마디로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 정비 보존할 것이냐 관련된 계획이다 그랬죠? 그럼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계획이니까 누가 입안해야 돼? 자기 관할구역 장비를 입안했지 누가 해? 자기 관할구역 건데 쥐가 해야지.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건 원칙적으로 누구다? 자기 관할구역 장들입니다. 그럼 관장하면 몇 명? 6명.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글자 보이죠? 안 보여? 보여야 돼. 뭐라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관할의 장들. 자기들이 입안권자야.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이니까 지들이 입안해야 된다.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얘들만 있을까? 아니요. 얘들가 있겠죠. 누구도 있다? 최고대빵. 국장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도지사도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국장이 직접 입안하는 거 하나는 꼭 외워야 돼. 써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국장이 자기가 입안할 수 있다라는 게 거기에 나와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내용. 두 번째, 제한자, 입안의 제한. 요거는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 입안의 제한에 관한 건 항상 시험 문제 영순이다. 요거는 별표 3개 갖고도 부족해. 5개는 넣어줘야 돼. 네? 이건 원래 별표는 3밖에 없어. 근데 이건 몇 개짜리야? 5개짜리야. 그럼 이건 매년 시험 문제나. 이거 모르면 한 문제 틀리는 거야. 아셨죠? 첫째, 입안의 제한이란 누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입안권자가 누구죠? 좀 전에 누구를 했어? 얘들이 입안권자야. 얘들이. 그럼 입안권자한테 이러이러한 계획 좀 여기다 입안해 주세요. 이게 입안의 제한이죠? 누가 할 수 있다? 주민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제한 들어갈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하라? 도시군 관리 계획도사와 계획 설명서라는 두 가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세 번째, 어떤 것만 제한할 수 있다? 5가지 사유만 제한할 수 있다. 머리점만 따서 어떻게 온다? 기지산에 가서 대입 시험 공부하는 거. 기지산 대입. 기지산에 가서 대입 시험 공부한다. 기지산 대입. 그 5가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입안 제한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의 동의서 받아야 된다? 그냥 올라간다? 동의서 받아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하려면 기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 있죠? 그 사람들 얼마큼 동의서를 받아서 가져갑니까? 입안 제한하려면 기반시설 설치만 5분의 4. 나머지들은 전부 다 3분의 2. 5분의 4 플러스 3분의 2. 5분의 4, 3분의 2. 이건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랬었죠? 그래서 머리점 맞춰서 이렇게 오라 해서 기사 나이는 몇 살? 기사 나이는 몇 살? 반드시 외울 것. 그때 국토지 면적입니까? 토지 소유자 총수입니까? 토지 면적의 5분의 4지 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4 전혀 달라요. 면적을 따져서 5분의 4하고 사람 수를 따졌을 때 5분의 4하고 같아요? 전혀 달리죠. 그죠? 따라서 면적인지 토지소유자 총수인지를 구분할 거야. 여기는 뭐 갖고 따진다? 면적, 토지 면적. 내가 강조했어. 나중에 틀리고 나서 또 맞아 교수님이 그때 면적이라고 그랬어. 그때는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 그 버스는 언제 들어오죠? 1년 후에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버스 놓치면 그건 1년 후에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조심하시고. 그때 국구인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국구인지 제외라는 거. 그래서 입안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자, 입안권자 그 검토 올라왔잖아. 내용 검토하죠? 그때 뭘 거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거기는 안 써놨어. 입안 제한이 들어오면 입안권자들은 그 내용을 검토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빠졌지 빤. 왜? 시험 문제 거의 안 났었어. 근데 그냥 하나 더 혹시 모르니까 매년 나다 보니까 좀 날 수는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어쨌든 검토 결과 나왔죠. 결과 통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언제까지 검토 결과 통보해주죠? 제한일로부터 원칙은 45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45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45일에다 플러스 30일 연장. 이렇게 해오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때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어떤 걸?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강제부담, 협의부담.
협의하여.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자? 결정하자. 그럼 결정하자 그러면 또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결정권자 있어야 되겠죠. 원래 결정권자는 누구죠? 중간대빵이에요. 원래는 원칙은 중간대빵. 누구죠? 시 도의사들입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우리 남양주시는 대도시죠? 그때는 경기도 도지사가 결정할까? 우리 남양주시장이 결정할까? 남양주시장이 지가 결정권자입니다.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다라고 해놓고,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 있죠? 셋으로 나눠. 예외적 해놓고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누가 직접 결정한다? 최고대빵, 국장 결정하는 건 몇 가지? 또 세 가지. 촉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하나하나. 자, 국장이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첫째는 어떤 경우? 국장, 지가 뭐 한 거 있었어? 아까 국장이 직접 입안하는 거 있죠? 국장이 입안하는 건 누가 결정한다? 국장, 지가 입안하고 지가 결정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시정변경,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가와 주정구역 중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시가와 주정구역은 시도사가 결정하고, 시도로 올라가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만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한다. 그래서 국장 결정 몇 가지? 세 가지. 되게 중요해요. 자, 안 썼으니까 이거 좀 봐봐. 첫 번째 뭐였죠? 복습. 시험 문제 영순위 항상 국장이 결정하는 거. 첫째, 국장이 입안한 거 지가 결정한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국장이 결정한다. 세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 국장이 결정한다. 제발 좀 플리즈 암기 하셔야 돼요. 예, 국계시 여기서 써요. 국계시라고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 영순위 항상. 이게 첫 번째, 누가 결정하지? 그 중에 원칙 예외. 두 번째, 국장 말고 또 누구도 있죠?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장이 결정하는 것 뭐만? 수산자원 보고예계 지정 변경. 그건 해수장이. 근데 마지막 누가 있었죠?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 군수가. 이건 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저기 입안권자에 가만히 보시면 누가 입안할 수 있다 그랬죠? 관악의 장들. 그럼 여기 누구 있어? 시장 군수. 지들이 직접 입안할 수 있죠. 근데 결정권자 원칙에 가보면 누가 빠져 있다냐? 대도시장은 들어있어, 결정권자에. 그죠? 근데 누구는 결정권자에 안 들어있어?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누구? 군수. 여기에 원칙에 봐봐. 결정권자 원칙에 보면 여기 누구는 없다? 대도시장 들어있잖아. 그럼 대도시장 있는데 누구는 없어?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또 하나 군수, 쫄따구들 이 둘. 얘들은 뭐가 아니다? 결정권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에는 들어가도 이반권자 속에는 들어있어도 결정권자는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이 자들이 결정권자가 아니고 누가 결정권자란 얘기야? 이 지역에서는 도지사. 왜 대도시장? 대도시가 아닌 시장. 그럼 여기 옆에 무슨 시? 구리시 오시면 되나요? 안 될 거예요? 그럼 구리시하고 또 하나 연천군. 그럼 구리시하고 연천군에서는 이반권자니까 시장수니까 입안했어. 결정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한다죠. 도의사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반권자는 될지언정 결정권자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의사가 결정권자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들 말이야. 원래는 이반권밖에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뭔다? 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수가 원래는 이반권밖에 없던 애들이 결정권을 갖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장수도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대요. 그게 중요한 거죠. 첫째는 뭐죠? 뭐 갖는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자기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누가 한다? 지가 직접 합니다. 두 번째는 원래 용도지구가 지정돼 있었어. 근데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같은 행위자를 뭐로다 대체하고 싶다? 지구단위로 대체하려면 그때도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돼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도 누가 직접 한다고? 그때도 시장 군수가 직업합니다. 결국 지구단위로 대체한다는 말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수립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1번하고 같아져요. 결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그거는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입안해놓고 지가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2번도 결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니까 결국 시장 군수 지가 결정한다. 그래서 결론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 수립과 관련된 건 누가 위반하고 시장운수 지가 위반하고 결정도 누가 한다?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세 가지만 정리하자. 여기는 첫째는 효력이 언제 발생하죠? 가장 기본적이에요. 아마 아직 여기까지도 못 외우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치매 증세 아니면 이건 절대 불가능해.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다.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역면허를 고시한 날. 이건 머릿속에서 항상 기본돼요. 우리 요약집에 보면 내가 네 번 났다고 났어. 몇 회 해서 네 번 표시해놨어. 최근 8년 동안에 4번 표시했으니까 2년에 한 번씩 난다는 얘기야. 확률적으로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죠. 그래서 언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이 발생한다? 지역면허를 고시한 날. 이렇게 우리가 했어. 두 번째, 용도지역 또 하나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 이거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될 당시에 이 안에서 입이 뭐 앉아 있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있었죠? 이자 그 사업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못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무슨 구역? 시수구역. 그게 핵심이죠. 시수가 뭐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부. 딱 두 가지만이야. 시수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부고요. 아까 도시완료 수립하는 내용 중에 이거죠?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부요. 시수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계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냥 무대부로 하는 건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 시수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시수구역이 지정고시 됐다. 몇 월 내? 3월 내 뭐는 하고 신고는 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항상 시험 문제 그것도 영순이 시수구역이 정고시되면 그때는 그냥 계속하는 건 안 되고 3월 내 나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있어요 라는 걸 뭐였는데 신고를 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것까지. 그 다음에 지정되면 작성고시는 누가 한다? 이반권자들이 합니다. 그럼 아까 이반권자가 누굽니까? 관악의 장이나 국장, 도지사. 얘들도 국장이나 도지사 지가 입안했으면 누가 한다? 지가 지정되면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쫄다고 누구 있었죠? 아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 얘들이 작성한 지형도면은 누구한테 가져가야 된다? 결정권자의 도시한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들은 이반권만 가지니까 지들이 지형도면을 이반권자니까 작성은 해. 그러나 자기들 선에서 끝낼 수는 없어. 결정권자의 도시한테 가져가서 뭐한다? 승인받아라. 승인 신청 있어. 그럼 도지사는 자기가 작성한 결정고시한 도시군 관리계획과 시장군수가 가지고 온 지형도면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면 며칠 내 승인할 것? 30일 이내 승인할 것. 예, 거기까지죠. 자, 이제 뭐가 끝났어? 이 수립에 관한 건 이제 다 끝났어. 뭐 끝났어? 수립에 관한 게 끝난 거야. 이제 뭐로 넘어가자? 수립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수립 내용은 아까 몇 가지 있다 그랬죠? 크게 5가지. 용기도 정지. 바로 이거야. 지금부터 하나씩 보자. 그중에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용도지역이 무엇이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수립 절차 끝났고 이제 수립 내용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용도지역에는 무엇이 있지?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용도지역에서는 종류들이 원래 있어요. 총 몇 가지가 있죠? 용도지역? 크게 몇 가지? 배분류 4가지. 도, 관, 농, 자. 다시 도시지역 몇 가지? 4가지. 주, 상, 공, 노. 그 다음에 관리지역 보, 생, 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시행령에서 세분화시키죠.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4가지. 중일유군, 중일유군,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보생자. 들어있어야 돼. 아직도 안 들어있으면 심각한 것도. 그러니까 그런 종류들을 외워야 되고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내용들도 정리하시라. 그거는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건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라 정리하고. 그건 여기다 써놓을 만큼도 안 되는 내용이야. 왜? 이미 알고도 한참 전에 알았어야 되는 내용이야. 이제 지금부터 정리하는 데는 아예 그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걸 전제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용도지역 21가지를 만들어 놓고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무슨 계획으로 하는데 원래는 도시군 관리 수립해서 해야 돼.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그런데 항상 그럴까? 아니요. 도시군 관리 수립하지 않은데도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한 거로 본다.
그걸 줄여서 한마디로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란다. 핵심 정리 몇 번? 7번에 나오는 거야. 자, 그 중에 첫째, 바다인 공유수면을 뭐하고자 하는?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매립 목적이 달라요. 아니, 매립 목적이 같아요? 붙어야 되죠. 매립 목적이 같아. 그러면 여기 봐. 육지는 지금 뭐로 됐는데? 육지적이 지금 농림적으로 돼 있어. 바다를 매립해서 뭐로 쓰려고 그래? 농경지, 농림지역으로 하고 싶어. 매립 목적이 육지하고 현재 바다 매립하는 지역하고 같은 목적이죠? 그럼 매립이 다 끝나면 뭘 받는다? 매립 준공 인가를 받습니다. 그날부터 이 매립한 지역은 뭐로 본다? 이웃하고는 용도죠. 무슨 지역? 농림지역으로 여기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때 결정 고시된 거로 보는 거야? 지정만 된 거로 보는 거야? 지정만 됐지 고시된 것까지 보지는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그러면 매립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으면 그때는 뭐로 간다? 원칙으로 갑니다. 원칙이 뭐였었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매립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여기를 무슨 용도지역으로 할 건지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도시공활로 세력 수립해서 그걸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그때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이 되죠. 그까지야. 근데 두 번째, 이제 지정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두 가지로 나눠져.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는 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첫째는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몇 군데를 지정하면? 5군데 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을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보면 돼. 그 5가지가 뭐죠? 항, 산, 택, 전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항이 뭐죠?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지정고시되는 순간 그때 그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본다.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역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도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한다. 자, 산업단지인데 모든 산업단지가 세 가지 산업단지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구시된 적은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한다. 어디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거기 써 있어. 농공단지하고 준산업단지가 지정구시되면 거기는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적으로 보는 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세 군데 산업단지뿐입니다. 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적은 뭐라고 한다?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한다. 또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 발전소 부지들, 발전소 부지 그것도 도시적으로 보는데 두 군데는 아니죠? 첫째는 어디? 첫째, 지금 5번까지 와 있는데 왜 농군단지 3번에서 찾고 있어 지금. 5번까지 여기까지 5번째까지 내려왔거든. 지금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든 보지 않는 것. 첫째, 수력발전소 부지. 두 번째, 송변전 설비 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 데는 지정했다 하더라도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 저는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두 군데는 빼고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 밑에 무슨 지역에서? 그 밑에가 농림지역에서요? 아니야. 무슨 지역에서? 관리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는지를 뭔지 알아야 돼. 무슨 지역?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위에다가 이번에 뭘 지겠습니까? 농지법에 나오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걸 여기다 지정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이 지역은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이 먼저 뭔지를 알아야 돼. 용도지역 중에 하나인 관리지역이 있는데 용도지역이야. 그 위에 뭐가 됐어?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에 있는 이 지역을 여기다 지정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지역 더 이상 관리지역일까? 아니랍니다.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뭐로 바뀌어?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여기는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 여기 산이 있어. 이 산림을 이번에 뭐로 지정됐습니까? 산지관리법에 나오는 보전산지라는 걸 지정했대. 어디 안에 있는 건데?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안에 뭐가 있었는데 보전산지라는 걸 지정고시하면 이 보전산지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이 아니고, 이제 관리지역이 아니고 뭐로 바뀐대? 바뀌어버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결정 고의사항으로 본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냥 외우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막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그러니까 그림을 외워야 돼. 관리지역이란 용도적 위에다가 뭐가 정됐다? 농업 진흥지역이란 요걸 지정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뭐라 본다?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의하면 여기 농림지역이 되는 거야. 관리지역이 아니야. 여기도 관리지역에는 산림, 나무들이 있는 산을 이번에 뭐로 정해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했대. 여기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머릿속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 이게 머릿속에 정리되는 거지. 그냥 읽으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그런 것 같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전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저 새끼가 이 새끼고 이 새끼가 저 새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새끼 짠짜기로 했는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뭐까지 갔어? 이제 그 밑에 8번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제한하고 나오죠? 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온다? 시험 문제 항상 양수야. 21개 용도지역마다 건폐율 시행령상 최고한도 정해져 있죠? 얼마? 5566 57 9887 777 222 224 22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이야? 18일이야? 18 했더니 18명이 될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반으로 줄여. 9번. 1, 2, 3, 4, 5, 6, 7, 8, 9. 아니, 그 뒤에 우리 젊은 친구. 9. 그 뒤에. 아, 할 수 있어? 아, 그래. 너 대리권 수여 받았어? 대리인이야? 알았어, 해봐. 아니야, 나 빠졌어. 상업자 빠졌어. 9. 5, 다시. 크게. 2, 2, 4, 2, 2.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쪽에서 9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얀 옷. 뒤에 하얀 옷. 당첨. 용적률. 내가 외우란 방법대로 외웠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했어요? 용적률이라고 그랬어. 건폐로 끝났어 이미. 용적률. 상준공주 녹간농자 이렇게 그랬어. 상준공주 녹간농자 얼마? 1500, 500, 400, 300, 100, 80 이렇게 놓고 그 중에 100 중에서 녹지지역이 원래 100이야. 관농지역이 80이고, 그죠? 근데 녹지지역 중에 해균자리 뒤지게 심한 보전 녹지지역은 얼마로 내려가고? 80으로 내려가고. 뭐가 내려가? 보전 녹지지역 80으로 내려가고. 대신 관농자 중에서 해균자리 완화되는 지역이 있었죠?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관 중에 계획관리지역. 그 계획관리 얼리 올라와라? 100으로 다시 올라와라. 그랬었죠? 그래서 보전 녹지역은 80, 계획관리지역은 100.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자, 상업지역도 몇 가지가 있죠? 중1, 유군. 여기는 안 써놨어. 중1, 유군. 그 중에 중심사업지역 얼마? 1500. 그 다음에 중1, 유군 순서대로 1500, 1300, 1100, 900. 1500, 1300, 1100, 900. 아직 그거 다 안 외웠지? 내가 외우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그 시행령상 기준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거의 1년 걸로 1년씩 서로 번갈아 내고 있습니다. 번갈아 내고 있으니까 꼭 정리할 것. 거기까지. 자, 미지정, 미세분 용도에서의 행위제한.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아까 용도지역은 총 몇 가지? 21가지. 그래서 여기 일종 봐봐. 일종 전용부터 지정해놓자. 일종 전용, 이종 전용, 일종 일반, 이종 일반, 삼종 일반,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쭈쭈쭈 해서 어디까지?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지적 끝났어. 근데 아직 여기는 뭐 있어? 아니야. 21가지 들어가지 않아. 왜?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았어. 이런 지역을 뭐라 본다? 미지정지역. 그 미지정지역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다면 건축제한 어떤 걸 지을 수 있지? 건폐율 몇 프로지? 용적률 몇 프로지? 아직 미지정지역은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아직 없으니까. 그럼 여기다가는 뭘 적용할래? 뭘 적용하죠? 자연환경 보존적에서의 건축전, 건폐, 용적률 제한에 관한 규정을 어디다 적용한다? 미정적에다 적용한다. 그래서 미정적은 어떤 걸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존적에서의 건축전, 그때 자연환경 보존적의 건폐율, 용적률 그걸 적용해서 건물이 지으면 되지 아예 못 짓는다 하면 안 돼요. 지을 수는 있는데 뭘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두 번째 여기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도시적 하고만 돼 있어. 그럼 도시적인데 아직 16가지로 세분화되지 않았어. 그냥 도시적, 한마디로 미세분된 도시적. 무슨 건축물 지켜야 할까? 이 중에서 무슨 건축물 지켜야 해? 아직 세분화되지 않았어. 뭘 지켜야 할까? 어차피 도시적 몇 가지밖에 없어. 16가지. 그 16가지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어디죠? 보존, 녹지죠. 따라서 미세분된 도시적에다 건물 지을 때는 무슨 건물 지켜야 알아? 보존, 녹지에서 허용되는 그런 건축물과 그때 건폐 용적률을 짓도록 하자. 자, 여기는 뭐만 지은 데 있고 관리지역하고만 돼 있어. 근데 관리지역은 원래 몇 수로 나눠지죠? 3가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나눠지죠? 근데 아직 안 나눠졌어. 그럼 무슨 건물 지켜야 하면 돼? 어차피 이 관리지역은 언젠가는 세수로 세분화 될 거 아니야. 세 쪽으로 안 하잖아. 그럼 그중에 가장 해이점이 심한 거 보존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아직 미세분된 관리지역 전부에다가는 보존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결론 아직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미세분된 도시지역은 보존 녹지지역에 관한 걸 정하고 미세분된 관리지역은 보존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용도지구 중류하고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봐야 돼. 자, 그럼 용도지구 중류는 특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아직 시험 문제 안 났어. 근데 날 가능성 있어. 그걸 써놔. 그거 그대로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뭐라 부른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한단다 라고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취락지구는 뭐로 나눠지죠?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이때 자연취락지구는 어느 용도지구에 지정된 취락지구? 녹관, 농자라는 시골 지역에는 거기다 지정된 동네는 뭐라 부른다? 자연취락지구. 반면에 그린벨트, 개발지역에 있는 취락은 뭐라 부른다? 집단취락지구를 한다. 개발제한 구역 안에 있는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다음 페이지. 개발진인지구는 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주거개발진인지구, 산업교통개발지구, 관광유형개발지구, 복합개발진인지구, 특정개발진인지구. 주산관, 복특. 그중에 최근에 시험 문제 났던 게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시험 문제 단독으로 냈었죠. 괄호 속에다 박스 속에다가 공업기능 및 유통물리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뭐라 부른다? 산업, 유통, 개발, 진지구를 한다는 게 시험 문제 났었어요. 아셨죠? 특히 조심할 건 복합개발진흥지구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복합개발진흥지구는 복합이니까 2가지 세계의 기능이 포함된다. 그럼 복합이야. 특정은 그런 기능 원래 열거되는 4가지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이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이 포함되면 그거는 특정개발진흥지구. 4가지 기능 중에 2가지 기능이 포함되면 복합개발진흥지구. 그 복합하고 특정개발지구도 구분해서 기억할 것. 자, 방화지구야 화재를 예방하는 지구고 방제지구는 뭐만 나오지죠?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3번에 된다. 보호지구는 역사문 환경 보호지구, 중유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렇게 3가지가 있다. 복합용도지구 대단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영순위. 첫째,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만 지정할 수 있다. 딱 3군데 용도지구에만 복합용도 지정할 수 있다. 어디? 일주 일공 계획. 그렇게 오는 게 제일 빨라. 아셨죠? 뭐 길게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서 안 돼. 일주 일공 계획.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계획. 수립하면 똑 떨어진다 그랬죠? 이게 일주 일공 계획을 수립하는 용도지역에서만 복합 용도지구를 정했다. 이때 복합 용도지구는 전체 면적에 얼마까지만 해당할 것? 해당 용도지역 중에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를 한정해서만 복합 용도를 정했다.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그렇게 정의합니다. 3분의 1이야.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경지구. 그래서 애우는 암기법 다 정리했었어. 어떻게 죠? 경자시,
특히 좋아해. 그래서 특화경관지구라는 것도 시험 문제 날 수 있어요. 특화경관지구 하면 여러분들 거기 진하게 한 게 문화적 보존 가치와 특별한 경관하고 써놨는데 첫 번째 나오는 주요 수계의 수변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주요 수계의 수변. 첫 번째 그렇게 돼 있잖아. 특화경관지구 주요 수계의 수변. 수계의 수변이 뭐라겠죠? 수계가 뭐라 그랬어? 수계. 물의 경계입니다. 물숫자야. 그래서 수계라는 건 수라는 건 물숫자 쓰는 거 계 경계할 때 계. 수계, 수계의 수변. 물의 경계를 이루는 물변들이 물 가장자리. 물가. 물로다 경계를 이루는 물가. 그럼 우리 여기 가면 북한강 있잖아. 그죠? 북한강이 바로 경계를 이루고 있잖아. 어디하고? 이쪽은 남양주시, 저쪽은 양평군. 그럼 남양주시하고 양평군하고 가르는 그게 수계의 수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데는 특화경관지구로 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무슨 높이를 제한한다? 최고 높이를 제한한 걸 뭐라고 한다? 고도지구를 하자. 그래서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그럼 각각의 용도지구에서 어떤 행위제한이 있을까? 다음 페이지. 행위제한하고 건축제한 나오죠? 요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간다. 쉬었다 가시죠.